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프로의 행마 25번째 시간인데요. 자, 흙이 끊어간 장면입니다. 각의 다음 행마는 뭐가 될까요? 자, 우선은 한 점이 잡히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뻗는 수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럼 흙은 뻗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백이 이 흑도를 포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쪽에 갈라지는 수와 이쪽에 막히는 수를 동시에 방비를 해야 합니다. 상당히 복잡한 진행인데 백이 조금 더 부담스러운 전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상전이 양쪽 다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그럼 빠지는 건 안 되고. 자,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하면은 이곳을 찝어서 흙이 받아야 하니까 그때 생각하는 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찝는 순간에 백은 이렇게 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단수를 치는 것은 뻗었을 때 여전히 이쪽을 백이 밀렸을 때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쪽을 뻗게 되는데요. 그때 흙은 치받는 것을 선수를 하고 거의 악수가 아니죠. 백이 박을 때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게 됩니다. 이 진행이 되었을 때 지금 흙의 자세가 조금 좋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 조금 더 실전의 수법이 좋은데요. 실전의 수는 한 점이 잡히는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그냥 쌍립을 선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수였습니다. 자, 우선 흙이 뻗는 것은 그때 가서 치봤습니다. 지금 한 칸을 띄어야 될 돌이 뻗었기 때문에 백의 하변 백돌에 조금 더 숨통을 틔워줄 수가 있고요. 흙이 한 발 느린 만큼 백이 좋겠죠. 그렇다고 흙이 뻗지 않고 치받아 가는 것은 백이 막습니다. 이때는 이 악수교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악수교환이 되어 있지 않는 만큼 흙이 조금 더 싸움이 힘들고 백이 이득을 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흙이 잡을 수도 없어요. 백이 이렇게 막아가게 되면 흙은 한 점을 잡았지만 찔리면 여전히 옥집이기 때문에 한계 없이 그대로 쫓겨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쌍립 흙은 뻗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 치받은 다음 띄워있고 뻗을 때 밀어가니까 백이 약간은 유리한 전투가 되었네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행마 26번째 시간인데요. 흙이 밀어간 장면입니다. 백은 어떻게 둬야 할까요? 자, 우선 뻗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법입니다만 흙이 하나 들여다보는 교환을 하고 씹어가게 되면은 백이 잡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당히 무겁고요. 많이 당할 것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보다는 좋은 형태를 찾아내야 하는데요. 젖혔습니다. 이게 이렇게 돌이 조금이라도 더 활동적으로 있어야 타개할 때 편하고요. 뻗는 수보다는 젖히는 것이 이런 장면에서 훨씬 더 좋은 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곰마가 자꾸 붙으면 안형이 없어지고 느리게 되어서 질 가능성이 올라가거든요. 자, 우선 흙이 끊는 수는 당연히 안 되고요. 들여다보는 거는 이제 최강의 이런 형태에서의 급소의 수법인데 백은 맞고 있게 됩니다. 흙이 뚫어가야 하는데요. 우선 이곳에 꼬부린 게 있기 때문에 한 칸을 띄거나 막는 것이 좀 더 강해져 있고 치받을 때 흙이 이곳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젖혀서 편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한 점은 잡혔지만 여전히 이 장소가 뚫려 있기 때문에 큰 건 아니고 물론 이 장소도 뚫려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집이 나는 장소는 아니고요. 백이 타개에 성공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실전은 아래를 밀고 젖혀갔는데요. 백이 자연스럽게 돌들이 뭔가 활동성이 생기고 안형이 풍부해졌습니다. 실전은 타개에 성공한 모습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붙는 것보다는 젖힐 수 있으면 젖혀서 끊기더라도 한쪽만 살아가면 되니까 요즘은 타개할 때 젖힘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행마 2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보실 내용은 사실은 뭔가 그냥 두는 수마다 행마의 교본이라고 할 만한 수법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행마를 했을지 상변이 주제인데요. 자, 우선 상변 같은 경우 이쪽에 끊고 끊기는 게 있어요. 끊고 끊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쪽을 뻗게 되면은요. 흙이 쭉 밀고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석점이 위험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행마의 기본으로 보았을 때 이곳에 하나 끊는 돌을 이용해서 가일수를 강요해야 되는데 가일수를 강요하지 못한 만큼 되게 기분 나쁜 형태입니다. 흙이 한 수 벌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전입니다. 젖혀갔는데요. 끊고 치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끊는 수는 보류를 하는 것이 끊는 것 자체가 손해니까 조금 더 아무래도 좋은 수가 되겠고요. 자, 흑은 이곳을 끊고 칠 때 나갔습니다. 이곳에 끊는 수를 보강하면서 백의 약점을 만들어 놓은 수단으로 이 한 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쳐갑니다. 이 수 또한 좋은 수인데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상변이 여전히 끊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미는 게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이쪽으로 치는 것은 우영이 되겠고요. 이렇게 쳐야 자연스럽게 백이 나오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활동적으로 행마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실전 보시면 쳤고요. 흑은 나가고 호구를 칩니다. 아까 끊는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백은 끝까지 이교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끊는 수를 이용을 해서 단수나 끊고 돌리는 수를 선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백도를 정비하는 데 굉장히 좋은 선수 교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이었고요. 흑은 하나 더 치고 나갑니다. 이것도 가장 지금 상황에서 효율적인 행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나가게 되면은 백이 막습니다. 이 경우에는 물론 흑이 어디든가 잡히는 건 없지만 우선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 붙이는 기분 좋은 선수를 할 수가 없고요. 끊는 게 있기 때문에 막았을 때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끊고 다 나가면 5점이 잡히죠. 그래서 흑이 이쪽을 받아둬야 하는데 막는 수까지 선수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고 나가고 붙인 다음 숫자를 뒀는데요. 치는 수 때문에 막는 수도 당하지 않았고 붙이는 수도 선수를 할 수 있었네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감상을 해보실게요. 자, 두 점머리를 두들겼습니다. 행마의 기본은 상대와 나의 약점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노리는 건데 끊는 수를 노리고 있고요. 끊고 나가는 거는 이 끊는 수를 보강한 수, 단수 치는 수는 이 끊는 약점을 노리면서 행마를 푸는 수, 그 다음에 이쪽을 치고 나가는 것은 흑의 약점을 보강한 수, 이 약점을 조금 더 치려는 자와 이 약점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강하려는 자의 아주 좋은 행마 교본 같은 수법들이라고 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행마 28번째 시간인데요. 백이 붙이고 끊어간 장면입니다. 상당히 이제 저돌적인 수법인데요. 백의 의도는 치고 이어서 먹어달라는 겁니다. 그럼 백은 단수, 막는 수를 선수를 하면서 지금 상변의 백이 조금 약했는데 맞고 치는 수, 이 미는 수를 이용해서 타개를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후방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 넉점을 크게 먹겠다고 하는 수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실전은 붙이고 끊을 때 엉뚱하게 이쪽을 밀어갔는데 이것이 정말 프로다운 좋은 수법이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타이밍이 없어요. 자, 이거를 실전에 미니까 백은 보통 뻗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단수를 치고 잇고 잡으니까요. 굉장히 큰 이득입니다. 이걸 만약에 순서를 바꾸었다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순서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진행을 한 후 그때 밀어간다면 백은 잇거나 단수를 이용해서 호구를 칠 겁니다. 이을 때도 이 좌상의 흑의 안형에 상당히 압박을 주는 수가 되겠고 호구를 치는 건 백을 살리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었기 때문에 실전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곳에 돌이 놓여 있고 백의 안형은 빈약해졌고 끊는 수는 강력해졌습니다. 엄청난 이득입니다. 자, 그렇다면 밀 때 백은 잇고 싶은 생각이 드는 장소인데요. 이때 흑은 단수를 치고 호구를 치는 이 수가 좋은 수입니다. 백은 단수를 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치고 뚫어갑니다. 이곳은 빵 때림 2번이지만 빠지는 수가 있어서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고요. 이곳도 물론 잡힌 모양은 아닙니다만 지금부터 살기 위해서는 꽤나 고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 백이 깬 상변 집은 흑이 워낙 두터웠기 때문에 백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집을 깼다 이외에. 오히려 흑은 두터워지면서 나중에 붙이는 수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깎아갈 겁니다. 백이 망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이곳을 뚫릴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흑은 이렇게 이득을 볼 수가 있었고요. 백은 지금 이쪽을 지으려는 목표를 포기하고 이쪽을 지켜야 했을 만큼 민운수의 위력은 대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프로의 행마 29번째 시간인데요. 한 칸을 띄웠을 때 백이 붙여갔습니다. 쌍립되는 자리 급소의 전형적인 좋은 상황으로 이런 상황일 때 보통 갖다 붙이게 되는데요. 상당히 좋은 수법이었습니다. 자, 우선 이 수는 두 가지 상황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뭔가 공배가 채워져 있을 때요. 이런 식으로 공배가 채워져 있을 때 이 붙이는 수를 이용해서 이 선수를 하기 위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 상황은 아니고요. 이게 자랑스럽지도 않고 이렇게 공배가 조여지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붙이는 수를 두지 않고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흑이 쌍립을 서서 흑의 행마가 펴지고 넉점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붙이는 수를 하고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특히 이 들여다보면을 두게 되면은 흑의 안형이 엄청나게 빈약해지기 때문에 활력이 다 사라지죠. 흑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쁜 교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만약에 붙이는 수로 그냥 날일자를 두었다면 이게 보통의 행마일 텐데 밀고 밀기만 하더라도 흑이 이 교환을 절대 당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흑이 훨씬 더 편하게 행마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흑 입장에서 상당히 귀찮은 수가 됐고요. 자, 실전입니다. 날일자를 했는데요. 이 수는 들여다볼 때 뭔가 반발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들여다보게 되면요. 흑은 붙이는 수를 두어서 나갈 때 이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교환 때문에 약간 흑이 이득을 보는 붙이고 나가는 교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로 인해 백은 무거워지고 흑은 좀 더 행마가 활동적으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백도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미 백은 이 날일자 교환으로 인해 상변의 실리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교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프로의 행마 30번째 시간인데요. 흑이 붙여간 장면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우선 백은 손을 뺄 수는 없습니다. 흑이 단수를 치고 호구를 치게 되면은요. 물론 이제 백이 잡을 수는 있어요. 이곳을 젖히면 잡는 형태이기는 한데 흑에게 이 선수 교환을 당하게 되고요. 이것도 아프지만 차후에 눈목자를 당하게 되면 백이 미생이 되기 때문에 중앙을 씌울 때 받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백은 하나쯤 받아둬야 하는 자리인데요. 실전에 이곳을 나갔는데 받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간 이게 행마의 기본입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잡은 다음에 나가게 되면 흑은 끊어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끊어도 좌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고 석점도 이미 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뻗게 됩니다. 백이 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거는 백진영에서 한 번 더 수를 써서 이 미는 악수까지 해가면서 이걸 뚫은 거는 백이 전혀 자랑스럽지 않고요. 백이 망한 형태입니다. 게다가 뚫어서 석점이 죽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곳을 뚫고 이렇게 해서 잡히는 것, 어차피 흑이 꽤 두터웠기 때문에 석점이 잡히는 것은 6집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백이 충머리가 오면 석점이 나가는 수는 여전히 남아있고요. 흑이 따는 것은 두터운 곳에 한 번 더 빵때림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흑이 전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실전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팔기 전에, 보강하기 전에 뭔가 이 포위망 쪽으로 돌격을 해서 흑이 끊게 만든 다음 받는 수. 상급자분들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프로의 행마 31번째 시간인데요. 흑이 날일자로 갈라간 장면입니다. 백은 과연 어떻게 둬야 할까요? 일단 당연히 이렇게 나와 끊는 수가 먼저 보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거를 끊기 전에 꼭 해둬야 될 중요한 수순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행마인데요. 바로 이곳을 들여다보는 수입니다. 지금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흑이 받지 않거나 다르게 받을 겁니다.
자, 우선 지금은 다르게 받을 방법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둔다거나 하는 거는 바로 끊기기 때문에 흙은 이어야 합니다. 그때 나와 끊으면 이 들여다보는 교환으로 인해 흙이 빈삼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상황에서는 이 빈삼각으로 순서를 바꿔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백이 먼저 찌르고 끊었습니다. 그럼 흙이 나갔다고 치고 다음에 들여다보면 흙은 우선 다른 형태에서는 쌍립으로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지금은 쌍립으로 받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선 이쪽을 밀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로 인해 흙이 나가는 발걸음이 조금 더 빨라지게 되는데요. 지금 백이 끊을 수는 없죠. 단수를 치면 나가지도 못하니까 이을 때 결국은 백이 한 점을 잡기는 했습니다만 흙이 굉장히 모양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이 들여다보는 교환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아니 아까 하지 않으면은 흙이 쌍립으로 받거나 밀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끊기 전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실전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들여다보는 교환으로 인해 이 하변 흑돌의 진출이 느려졌어요. 만약에 이 교환이 없었다면 뛰는 만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한 칸을 뛰면 뭐 뛴다거나 하는 수가 모두 봉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변 흑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흑은 이렇게 두지 못하고 이쪽을 보강을 했고요. 사이의 백은 자연스럽게 중앙을 먼저 선점하면서 중앙 2점을 잡아 조금이라도 우세한 바둑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프로의 행마 32번째 시간인데요. 우변에 흑이 백을 끊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축은 가능합니다만 하변 쪽에 축머리를 이렇게 당하게 되면 이게 축머리가 굉장히 아파서 백은 축머리를 당하지 않고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전에 이곳을 붙여갔는데요. 이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행마법입니다. 꼭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 점을 이용을 해서 행마의 뭔가 묘미를, 수순을 구하는 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은 흑이 손을 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백이 젖혀갑니다. 오변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는데 흑의 상변은 이 호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집이 되지 않습니다. 백은 적당히 이 여기만 단수를 쳐도 별로 남는 게 없어서 우변에 깨진 것을 벌충하기가 쉽지가 않겠고요. 이쪽을 젖히는 것은 단수를 칩니다. 흑이 나가야 하는데 단수를 치고 단수를 치면 있는 것과 잡는 것이 맞보기라서 이곳을 받을 때 때려내게 됩니다. 물론 바꿔치기의 형태입니다만 흑이 좋지 않습니다. 상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작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갖다 붙였을 때는 보통 이런 행마의 흐름을 주지 않기 위해 뻗는 것이 보통인데요. 지금은 백이 단수를 치고 씌워가게 됩니다. 이 붙이는 수로 인해 뭔가 행마가 나오고 있죠. 흑이 끊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텐데요. 백은 돌린 다음 있기만 하더라도 혹은 호구를 치더라도 행마가 좋고요. 게다가 막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흑은 모양이 많이 뭉친 데다가 우변이 타격을 받고 있고 게다가 뭔가 사실은 흑이 공세를 취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등비등한 전투가 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실전입니다. 젖혔는데요. 고심 끝에 젖혀버렸는데 이 수는 단수를 칠 때 치고 손을 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딸 때 손을 뺐는데요. 붙이는 수에 별로 좋은 대응책이 없다고 보고 그냥 선수를 뽑고 다른 데를 간 장면으로 백이 성공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행마 33번째 시간인데요. 흑이 호구를 쳤습니다. 이쪽에 끼우는 걸 보고 있는데 백은 어떻게 보강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우선은 이렇게 받는 것은 흑이 있습니다. 이 호구 자체가 돌이 뒤에 있고 게다가 이 교환 자체가 미는 수의 힘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끌리지 않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이쪽으로 받는 것은 이번에는 흑이 손을 뺍니다. 일단 이 호구 자체가 그렇게 당한 건 아닌데 백은 약간의 기교가 필요한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이 호구가 좌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좌변을 압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밀 때 흙은 자연스럽게 뻗어가게 될 겁니다. 실전입니다. 이쪽을 먼저 밀었는데 약간의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흙의 응수에 따라서 이곳을 좌측으로 둘지 우측으로 둘지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흙이 이곳을 잇게 된다면 이쪽으로 오고 칩니다. 이쪽은 이제 가치가 떨어져 버렸고, 이때는 지금 보시면 우측으로 호구 친 다음에 민 다음에 흙이 뻗을 건데 뻗을 돌을 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뻗는 것은 민 다음에 치봤습니다. 이때는요, 지금 백이 좌측으로 두었다면 둘 수 없었던 이 두 방을 얻어냈기 때문에 역시 백이 이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흙이 끼워가는 것이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만 일단 당장은 끼울 수는 없어요. 백이 좌변을 다 파고들었는데 중앙은 흙이 압도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흙이 좋지 않습니다. 실전입니다. 흙은 사실은 별 수 없었고요. 백은 치받으면서 공짜로 중앙에 미는 두 방을 얻어내서 성공을 거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행마 34번째 시간인데요. 자, 여기 뻗어간 장면입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 행마법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뻗었을 때 본능적으로 밀고 가기 마련입니다만 흙이 호구를 치는 자세가 워낙 좋습니다. 이 미는 수는 호구가 아닌 다른 형태에서 두어야 되는데 젖혀봤자 젖힘을 맞기 때문에 뻗을 때 심지어 미는 것도 받아야 돼요. 손을 빼자니 젖히는 거 선수하고 찌른 다음에 끊으면 이 두 점을 살리려다가 석점이 위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지 않고 백은 한 칸을 뛰어야 하는데 괜히 미는 수로 인해 호구만 얻어맞은 꼴입니다. 실전입니다. 백은 입구자를 뒀는데 이게 좋은 행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칸에 있을 때 많이 쓰는 행마인데요. 지금은 어차피 밀어봤자 호구를 맞기 때문에 한 발 뒤에서 물러나면 흙은 물론 이런 식으로 형태를 정비를 할 수는 있지만 아까 같은 압박은 전혀 되지 않는 모습이고 거꾸로 차후에 백이 한 칸을 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변 흙에 조금 더 압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입구자, 그래서 밀 때 호구가 된다면 한 발 물러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행마 35번째 시간인데요. 흙이 상변에 다가왔습니다. 지금 일단 백은 상변이 위험하기 때문에 오상을 공략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이 상황에서 오상의 흙을 압박하는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눈목자입니다. 프로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어떤 아마추어 분들보다도 사활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수로 인해서 흙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우상이 미생으로 남게 됩니다. 즉 우상을 미생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수로 예를 들어서 한 칸을 뛰게 된다면 흙은 빠집니다. 이때 붙여가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뭔가 조금 압박이 약하고요. 게다가 미는 걸 선수를 하고 젖히는 것만 선수가 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형태가 좀 어려운데 먹여치면 이어서 살고요. 이쪽을 먹여치면 이어서 삽니다. 젖히는 게 100% 선수는 아니지만 젖힐 때 무시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언제든지 후방에 일단은 뒤로 돌아갈 수 있는 탈출구가 있는 상태고요. 물론 흙은 조금 손해를 감수한다면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만 빠져도 살 수가 있다는 것이 이 형태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한 칸에 뛰는 경우는 사실은 흙을 공략하기보다는 우변을 사는 거에 가깝고요. 실전의 눈목자는요. 우선 흙이 막는 것은 젖히고 막을 때 단수를 칩니다. 지금 백의 상변이 곧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식의 바꿔치기가 된다면 당연히 백이 이득이 되겠고요.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빠져야 되는데 미는 게 선수가 됩니다.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차후에 백이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막아가면은 흙이 안에서 살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걸 선수하더라도요. 그래서 흙을 미생으로 만들어 놓고 이쪽을 나오게 된다면 이 흙이 뭔가 계속해서 불안한 상황이고 공세를 당하는 것도 선수가 될 수가 있고 나가도 나중에 거꾸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흙에게 불안감을 선사하는 아주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실전입니다. 젖히고 이었고요. 비슷합니다. 민 다음에 날짜를 가면서 너도 못 살았지 않느냐를 주장을 하면서
실전의 눈목자가 성공을 거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프로의 행마 36번째 시간인데요. 자, 흑이 막아간 장면입니다. 물론 좌변을 들어갈 수도 있지만 상변을 시킨다면 덱은 어떻게 둬야 할까요? 자, 우선 많이 두는 수는 호구가 되겠습니다. 호구를 친다고 해서 흑이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상변은 완벽하게 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되게 쉬워도 살기가 힘들고 혹여나 밀어간다고 하더라도 흑이 좋은 싸움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흑이 차후에 밀 때 백이 꼼짝 못하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교환들은 흑이 차후에 좌변을 키울 때 백에게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쓰는 것이 차렷입니다. 특히 날일자가 있을 때 쓸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날일자가 없다면 흑은 이 압박을 노릴 겁니다. 지금은 뭐 붙이거나 해서 전혀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 압박이 통하는 상황이라면 백은 당장 이런 악수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생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구를 치는 건데요. 지금은 이게 없기 때문에 상변은 어느 정도 지켜져 있고 중앙에 흑이 미는 수를 못하게 방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좌변, 특히 지금처럼 흑이 키워갈 때는 이 차렷이 굉장히 좋고요. 실전을 보시면 흑이 날일자로 왔을 때 나와 끊을 수 있습니다. 키우려면 날일자를 가야 했던 것이 이 차렷의 위력이 되겠고요. 백은 나와 끊는 이 돌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좌변을 삭감하는데 이 석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프로의 행마 37번째 시간인데요. 흑이 들여다본 장면입니다. 백은 어떻게 둬야 할까요? 자, 우선 있는 것은 흑이 장문을 씌웠을 때 두 점이 장문으로 잡히게 됩니다. 일단 뭐 백이 망한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을 수는 없고 두 점을 살리고 흑이 뚫을 때 이 흑돌을 공격하는 수를 두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공격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어떻게 봉쇄를 해놔야 되는데 흑이 지금 이런 곳을 막는 것도 있고 이쪽에 한 집도 있고 붙이고 막는 것도 있어서 생각보다 공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이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나 조금 걱정이 되는 장면인데요. 실전은 젖혀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 어려운 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흑 입장에서 만약에 못 봤다면 굉장히 뼈 아팠을 겁니다. 흑이 응수가 없는데요. 자, 우선은 이렇게 막는 것은 있습니다. 뚫을 때 찔러가는 교환이 엄청난 이득입니다. 백은 붙이는 게 선수가 되니까 이제는 흑이 사는 게 상당히 버거워졌습니다. 이걸 만약에 백이 순서를 바꿨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빠지고 뚫을 때 밀었다면 흑은 이렇게 막진 않고 쌍립을 섰을 거고요. 쌍립을 서는 순간에 이곳을 찝기만 하더라도 잡으러 가기가 힘든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실전은 순서를 바꿨죠. 자, 그럼 젖힐 때 쌍립을 서면 되지 않느냐? 이번엔 이쪽을 이어갑니다. 흑이 공배를 비워두었기 때문에 이곳을 장문으로 씌워갈 수가 없고요. 물론 좌변 흑돌이 잡히게 됩니다. 자, 실전입니다. 젖히니까 흑은 어딜 두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백은 두 점을 잡으면서 빠진 거에 비해서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됐고요. 물론 흑도 이제 있는 게 선수고 다음에 들여다보는 게 있고 해서 잘 잡히는 모양은 아닙니다만 백이 이득을 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프로의 행마 38번째 시간인데요. 흑이 두 칸을 벌린 장면입니다. 백은 어떻게 둬야 할까요? 자, 우선은 일감은 호구를 치는 건데 이게 들여다보는 걸 선수를 당하게 됩니다. 들여다보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아파요. 백이 무거워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들여다보는 수로 인해 좌변에 뭐 붙이고 끊는다거나 하는 수가 조금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변에는 뭔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역시 이 들여다봄 한 방이 흑진을 두텁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백 입장에서도 이걸 들여다보는 걸 당하기 싫으니까 이런 거를 해놓으면은 들여다볼 때 찔러갈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차마 하기 싫은 교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흑이 아까 한 칸을 띄었다면 두 칸으로 이걸 그냥 해주고 그 다음에 호구를 치거나 뛰어나가면 되는데 두 칸이기 때문에 뭔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둬야 했는데 어떻게 둬야 하나 봤는데 저 간수가 상당히 날카로운 수법이었습니다. 흑 입장에서도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자, 우선
흙이 이곳을 막아가는 것은요. 백이 붙입니다. 막는 것은 치고 이을 때 칩니다. 축으로 잡혔죠? 물론 흙이 좋지 않겠습니다. 젖히고 붙일 때 이쪽을 찝어가는 것은 강수입니다만 백이 잇고 막을 때 끊어가게 됩니다. 역시 이 한 점이 잡힌 게 크고 우변은 끊는 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흙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흙은 이쪽으로 빠지는 수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백이 뻗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한 칸 뛴 거에 비해 흙지는 조금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득을 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흙은 붙일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뻗는 수를 두었는데요. 백이 만약에 막는다면 자연스럽게 뚫어가서 백이 곤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백이 호구를 치니까 흙이 조금 난감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들여다보는 게 선수라고 생각을 하면 붙이는 교환 때문에 우변은 흙이 잡아야 본전인 상황이고 맛이 상당히 나쁘죠. 실제로 뭐 이런 거를 그냥 뻗고 굿자로 나오기만 해도 집이 깨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흙이 곤란합니다. 자, 결국은 이 붙임 한 방에 백이 조금 득점을 올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흙이 들여다보기 전에 아주 시의적절한 좋은 수법이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행마 39번째 시간인데요. 자, 흙이 젖혀간 장면입니다. 백은 어떻게 둬야 할까요? 자, 우선 일감은 이쪽을 호구를 치거나 뻗는 거일 텐데요. 호구를 치면 흙이 뻗게 됩니다. 백이 형태가 좋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 실은 형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겁니다. 손을 뺐을 때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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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입니다. 이게 일단 백이 공배를 연결을 하면서 지금 백이 안형이 하나도 없어요. 집이 하나도 안 나는 모양이기 때문에 잡히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만 맞아도 상당히 아픕니다. 백이 조금 귀찮은, 좋지 않은 형태가 되겠고요. 자, 뻗어가는 것은 밀고 밀어갔을 때 계속 공배를 두는 느낌이고 손을 빼기가 힘들어요. 이곳을 젖히게 된다면 백이 막을 때 끊으면 석점이 잡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역시 집이 하나도 나지 않고 그렇다고 백이 뭐 이걸 계속 어떻게 받고 있나요? 백은 계속 공배, 흙은 계속 좋은 자리가 되기 때문에 백이 난감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길 붙인 수가 상당히 좋은 수였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 맞는 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백의 안형을 만들고 있고요. 우변에 간접적인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붙이는 것은 흙이 들여다볼 자리를 거꾸로 두어서 한 집을 만들어줍니다. 본만대 한 집을 만든 건 크고요. 두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보통은 이제 이런 걸 선수로 두드려 맞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막는 것에 돌이 오면 백은 찝는 게 선수라서 나가는 거를 둘 수가 있습니다. 찝는 게 선수라는 이야기는 일단 단수를 흙이 제대로 못 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이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느낌입니다. 단수 칠 때 손을 뺄 수가 있고 백은 언제든지 여길 두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대마가 위험하지 않습니다. 적시의 붙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흙이 여기서 그다지 좋은 후속 수단이 없습니다. 자, 그럼 흙은 이걸 먼저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프로는 차마 못합니다. 이걸 먼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수순이거든요. 만약에 백이 순서를 바꾼다면 이걸 안 받겠지만 끊는 게 후수니까요. 이걸 먼저 하게 되면은 백이 꼼짝 못하고 당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먼저 들여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우변이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두자라고 한 거를 백이 붙임으로써 정확하게 빈틈을 찔러간 장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바둑에서 인공지능 복귀를 해보다가 정말 인공지능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행마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프로 행마 40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불 당시에 일단 느낌은 흙이 응수가 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저희들은 보통 이런 걸 잘 두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따로 살려고 합니다만 지금은 끊어졌을 때 이 넉점과 한 점이 모두 곤마기 때문에 둘 다 살리기는 힘들고 특히 넉점이 지금 넉점이 죽으면 좌변에 약간 약한 백도를 공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은 하변을 죽이기도 힘들고 좌변을 죽이기도 힘들어요. 기세로는 이렇게 실리를 파고 얘는 타개를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의 흑도 이었고요. 들여다보는 거 한 방은 멋지게 활용이 들어간 거죠. 흑이 이돌과 그 다음에 기존의 이돌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들여다본 수를 굉장히 잘 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공지능의 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한 수는 이쪽을 붙여가는 겁니다. 야, 생각도 못 해봤는데 정말 좋은 수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100이 막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쪽을 붙여갑니다. 이때 100이 응수가 없는데요. 100이 있는 것은 호구를 칩니다. 아까랑 달리 귀를 너무 크게 차지를 했고요. 100이 끊는 것이 선수가 안 되기 때문에 공격이 제대로 듣질 않습니다. 100이 망한 형태입니다. 날일자하고 입구자를 해야 될 거를 한 방에 살아버렸기 때문에 분명히 100이 공격이 늦게 들어옵니다. 100이 망한 형태고요. 그렇다고 붙일 때 이곳을 빠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끊은 다음 막아야 될 텐데 치는 게 선수하고 밀면은요. 얼마 못 가서 장문으로 잡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붙이는 수에 100이 대책이 없는 겁니다. 대책이 없는 거고요. 야,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좋은 수입니다. 자, 만약에 흑이 순서를 바꿨다면은 100은 기쁜 마음으로 귀를 그냥 뻗었을 겁니다. 이거는 뚫려줘도 되거든요. 이 한 점은 여전히 잡히지도 않았고 뒤에서 이득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둘 생각이었는데 이쪽을 먼저 붙이는 수는 생각하기 힘든 정말 인공지능다운 멋진 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행마 41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금 이쪽 흑두점을 움직여야 하는데 부처간 수가 이런 형태에서 많이 나오는 아주 좋은 수였습니다. 우변은 100이 어차피 두텁고 흑은 상변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변은 좀 더 굳혀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우선 보통은 이런 식으로 뛰기 마련인데 100이 우변을 받아주지 않고 이쪽으로 먼저 날아오게 됩니다. 한 번 더 뛰더라도 사실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받는다고 하더라도 흑이 나가는 곳은 연결하는 것에 불과하고 선공을 가야 되는 백돌이 먼저 빠져나왔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아주 잘못 둔 건 아니지만요. 자, 그런데 붙인 수의 효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100은 이 붙이는 걸 끊어가는 것은 생각하기 힘듭니다. 뭐가 전투가 무리다 아니다를 떠나서 먹어서 남는 게 없어요. 흑은 하나만 빠져두더라도요. 100이 막을 때 굉장한 강수들입니다만 흑은 우선 이쪽을 뛰어나오더라도 100이 이걸 잡아서 한 게 없습니다. 게다가 이쪽은 찌르고 찌르면 이렇게까지 물러나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집으로도 별로 얻은 게 없고요. 흑은 조금 더 머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쪽을 먼저 칩니다. 이을 때 쳐요. 빵 때림은 했지만 찌른 거 한 방 때문에 생각보다 집으로 이득을 본 것은 없고 흑이 중앙 쪽으로 나오는 형태가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붙이는 수를 두지 않았다면 이거를 날일자까지 가긴 조금 힘들었을 겁니다. 건너붙이는 수 때문에요. 하지만 이 수 때문에 한 발을 더 100 쪽으로 갈 수가 있고 중앙의 주도권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우변은 아무리 더 먹어도 중복에 불과하기 때문에 뻗을 수밖에 없고요. 흑은 이 급한 와중에 붙임 한 방으로 날일자까지 얻어냈습니다. 날일자까지. 이게 굉장히 큰데 지금 여기까지 돌이 가는 것과 그 다음에 만약에 붙이는 수를 두지 못해서 이렇게 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고요. 어차피 우변이 두텁기 때문에 붙여간 수 정말 배워둘 만한 좋은 수법이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행마 42번째 시간인데요. 100이 건너붙인 장면입니다. 건너붙임은 끊지 마라라고 하는 격언이 있는데 이 바둑을 보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 우선은 끊어볼게요. 100이 끊습니다. 지금 100의 중앙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한 점을 안 잡기는 좀 힘들어요. 밀면은 바로 이 넉점이 곤란해집니다. 잡히는 형태고요. 쳐야 되는데 이렇게 칩니다. 흑이 많이 잘못 둔 건 아닌데 자세히 보면은 이 돌은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돌을 뭔가 좀 좋은 자리로 빼고 싶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뒤로 이곳을 건너붙이자 뒤로 젖혀갔는데 이게 배워둘 만한 좋은 수법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주 좋은데요. 자, 우선 백은 이렇게 나가기는 좀 힘듭니다. 흑이 막았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돌이 있다면 끈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이면 뒤로 젖혀가는 거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 돌이 없기 때문에 끊으면 당장 양단수가 걸립니다. 일단 이 두 점이 잡히고 그 다음에 하변이 다시 움직이면 백이 곤란하기 때문에 절대 취할 수 없는 수가 되겠고요. 그렇다고 이걸 보강을 하는 것은 흑이 중앙 쪽으로 자세가 아주 좋고요. 한 점을 잡지 못했지만 지금 백의 진출이 막혔기 때문에 안에서 사는 걸 걱정해야 됩니다. 백이 망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도 보통 치받게 됩니다. 이 수는 이쪽을 이으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냥 나가는 것은 이번에는 한 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두 점으로 잡게 되니까 나가기 전에 치받아서 나가는 걸 보면서 나가는 걸 봉쇄를 하면 밑으로 치겠다는 뜻입니다. 이때 이쪽으로 치는 것이 원래 젖힐 때부터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것을 이렇게 두고 치는 것은요. 백이 칠 때 잇기가 좀 힘듭니다. 충머리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중앙 전투가 굉장히 불편하고요. 한 칸을 뛸 때 밀기만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치받고 나가면 당장 축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점 잡아서 자랑할 게 아니니까 오히려 충머리를 활용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두고 뒤로 치겠다는 것이 젖히는 수의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전 보시죠. 그대로 됐습니다. 뒤로 쳤고요. 한 점 잡을 이유가 없으니까 잇고 뛰면서 하변을 조금 더 압박을 해서 이 빠지는 악수까지 얻어냅니다. 백은 사는 데는 성공은 했지만 뭔가 흑이 조금은 기분 좋은 진행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